자, 문제들 읽어보셨나요? 자, 제시문 내용은 좀 이렇게 인문계 쪽 논술처럼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 상경계열 쪽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뭐 쭉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특히나 제시문과 논제에 따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직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읽어봤다고 생각이 된다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힌트 조금 줄 테니까 잠깐 멈춘 사이에 한 번 더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시문은 이렇습니다. 뭐 잘 산다는 것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요, 당연히. 그죠?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의 수준이 언제나 삶의 질 수준과 같은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제시문의 핵심이죠. 경제 성장의 수준이 언제나 삶의 질의 수준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자, 경제 성장 수준이 삶의 질 수준과 비슷하게 얘가 커질수록 얘도 같이 커지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수준이 커질수록 뭐 삶의 질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가 헷갈리진 않아요.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같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강하냐 또는 약하냐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죠? 사실 이 양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중학교 과정에 나와요. 아마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자,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값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됐을 때를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요것은 이제 좀 강한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좀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면 이제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상관관계는 좀 약하다. 이게 커질수록 얘도 같이 커지는 게 이제 이렇게 한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직선처럼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를 양의 상관관계가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제시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면 다음은 두 요인 간에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검증하는 절차예요. 값들을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위에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찍어보면 대충 이게 이제 양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수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의 연관성에 대한 정의를 줍니다. 한 요인의 값이 커질 때 다른 요인의 값도 커지며 작아질 때 작아지는 것이 양의 연관성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쭉 제시를 해놨는데 1단계는 일단 요인의 값들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매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다시 순서상을 매겨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이렇게 순서상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것을 그러니까 RI와 SI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단계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죠? I하고 J를 비교했을 때 뒤쪽, 앞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되는 쌍의 개수, 이렇게 되는 쌍의 개수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 했던 그림처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값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찍혔다 이거야. 자, 네 개만 가지고 사실 뭐 상관관계를 따진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i가 j보다 작다, 즉 j가 i보다 큰 모든 쌍이라고 하는 건요. 요렇게 요게 이게 또 안 쓰니까 좀 애매하다. 그죠? 첫 번째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둘 사이에서는 얘가 i고 얘가 j가 되는 거죠. j가 큰 쪽이 순서쌍이니까 요렇게 순서쌍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 3하고 4 사이, 다시 1하고 3 사이, 1하고 4 사이,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그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하나, 1부터 그냥 갑시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그 다음에 6개의 관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1과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가 x 차분의 y 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 형태로 쓰게 된다면 ri-rj 분의 si-sj야. 자, 그럼 이게 서로 부호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얘랑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건 이게 기울기가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양이다라는 뜻이 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얘와 얘가 지금 부호가 서로 같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같은 것의 쌍의 개수니까 기울기가 양인 것의 쌍의 개수를 C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 2는 분명히 이거 양이죠. 기울기가. 1, 3도 양입니다. 1, 4도 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3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 3은 음입니다. 그죠? 2, 4는 양이에요. 맞죠? 3, 4도 기울기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C가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D는 음의 연관성이고요. C는 양의 연관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그런 거구나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요. 이 둘 사이에 차를 줍니다. 차. 그러면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가 숫자로 나타났을 때 차로 했으면 이게 지금 K가 얼마야? K가 얼마니? 4가 되겠죠? C-D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그죠? 6개의 관계 중에 4개가 양의 상관관계 쪽에 좀 수치가 좀 높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뺐을 때 음수가 되지 않고 양수가 됐으면서 좀 크다는 것은 이건 좀 양의 상관관계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K의 값이 큰 경우는 두 요인은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K가 크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럼 K의 값이 큰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실제 두 요인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주어진가 P를 넘지 않게 하는 거야. 자, 이게 좀 사실 좀 애매하죠.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게 또 좀 어려워. 또 3단계도 좀 어려운데 4단계도 좀 어려워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해 본다면 지금 총 요소가 4개가 있죠. 그러면 n이 4란 뜻이야. n이 4면 총 고려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됩니다. 그죠?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 4팩토리얼을 쭉 이제 개수를 순서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각각에 대해서 C와 D를 구해요. 쭉 구해서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K가 나오는 값이 일정하게 이제 정해져요. 그죠? 뭐 무한히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지? K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정해지고요.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붙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 4다라고 했을 때 거기 옆에 확률이 나올 거예요. 얘가 4가 될 확률이 나옵니다. 그죠? 그 4가 될 확률이 이 P를 넘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값이 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 요인 간에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못 판단할 확률이 P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P를 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P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잘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4단계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죠? 여기 이제 잘못 판단할 확률이 P를 넘지 않게 하는 거다. 부정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자세하게 계속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까지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준 거랑 똑같으니까. 자, 한번 또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실질 GDP가 나옵니다. 1인당 실질 GDP가 이렇게 나오고요. 초중등학교 진학률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지? 1인당 실질 GDP가 올라갈수록 진학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그 양의 상관관계가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이 제시문을 따라서 쭉 따라와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인데요. P가 0.2죠. 좀 작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실 때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P가 좀 크게 0.4나, 그지? 0.5, 반, 2분의 1 정도 되었다면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데이터가 3개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양의 상관관계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0.2로 확률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양의 상관관계가 이 3개만 가지고는 안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마무리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단계부터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요인의 값들을 이제 순서상 형태로 잡아줘야 되는데, 순서상은 이제 이렇게 순서상이겠죠? 이것이 x1이라면 이것이 x1,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이렇게 순서상이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하는데, 큰 값이 1이고, 그 다음이 이제 2고, 그 다음 작은 값으로 갈수록 이제 숫자가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실질 GDP 같은 경우에 순위를 매긴다면 이거는 이제 크기 순서로 봤을 땐 그대로 1, 2,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달라요. 그죠? 여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R1이 되고요. 요것이 R2가 되고 요것이 이제 R3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값이 이제 R1이 되는 거고요. S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S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S3가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상의 모양이 잡히는데요. R1, R2, R1, S1, R2, S2, R3, S3의 순서상이 잡히는데, 자, 위에서 했던 표현대로 한다면 1, 2, 1, 2, 그죠? 그 다음에 2, 1, 2, 1, 그 다음에 3,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위 순서상이 잡혀요. 이게 이제 예시 답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야 그림으로 그리면 정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자,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답안 쓰면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자, 그림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 한번 적극 활용하시라고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예를 보여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제시문을 이해했다면 한 번쯤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이쪽을 일단 1인당 실질 GDP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진학률이라고 둔다면, 그죠? 자, 진학률이라고 둔다면, 자, 1,2는 여기가 뭐 1이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에 점이 찍힐 거예요. 그죠? 2,1은 여기에 찍힙니다. 여기에 찍히고요. 그 다음에 3,3은 이쯤에 와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일 때, i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일 때가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 이제 1단계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2단계까지겠네. 그지? 순위 매기는 것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기울기에 관련돼서 C값과 D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개를 쌍을 지었을 때 i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j가 이제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ij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것은 기울기가 음수죠. 그죠?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위에 올라가서 다시 볼까요? 자, 이것이 부호가 서로 같다가 기울기가 양이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가 기울기가 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요렇게 되면 기울기가 음이 되니까 D값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D값이 쌍의 개수가 하나 늘은 거지. 그 다음에 1, 3을 보면 기울기가 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 3은 기울기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C가 2가 되고 D가 1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C가 2가 되고 D가 1이 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관계를 지어보면 이렇게 첫 번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 관계가 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2,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K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C에서 D를 빼라 그랬잖아. 그죠? C에서 D를 뺐으니까 K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크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전체가 3개인데. 그지? 지금 양해상관계 우리가 따지는 게 이제 요거 순서상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꼴랑 3개인데 그 중에 뺐을 때 얘가 하나 더
양의 상관관계 쪽으로 하나 더 많다 이런 얘기야. 하나 더 많은데 그걸 가지고 과연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잘못된 판단의 값이 확률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뭐 이 P값이 좀 크다면 가능하겠지만 P값이 조금만 작다고 해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가지고 둘 중에 양의 상관관계가 하나 더 많은 정도 가지고 이것이 양의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술 시험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위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라. 자,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K값이 1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4단계 초반이죠. K가 4단계 여기 위에 보이네요. C-D를 계산해서 K의 값이 큰 경우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요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K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라. 거기는 이제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이것은 n이 3이에요. 지금은 n이 3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총 3팩토리얼, 즉 6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요 6개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쭉 잡아보세요. 저도 한번 써볼 테니까요. 자, 보통 선생님이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녹음에서는 가급적 한 문제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걸릴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두 요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1, 1,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3. 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2. 요 경우,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3, 3. 자, 요 경우,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1, 요 경우.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3, 2, 요 경우. 마지막으로 1, 3,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1. 자, 요 경우하고 총 6가지의 이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관계 배치가 가능해요. 어느 게 I고 J냐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자, 이 문제 참 선생님은 좀 아끼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자, 근데 요거 답안 쓸 때 좀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자꾸 설명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림, 물론 점은 아까 꼴랑 3개밖에 없었지만 그죠? 요 그림, 그 다음에 요런 걸 잡아낼 때는 이제 표, 그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채점자로부터 딱 좀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사실 논술에서는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울기는요, 순서상 잡아내는 것은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순서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잡아내야 돼요. 얘와 얘, 그 다음에 얘와 얘, 그 다음에 얘와 얘.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관계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음수고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음수야. 그러니까 둘 다 음수니까 이건 양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양수고요. 맨 이것도 마찬가지라서 양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보드를 잡아나가 보면 여기도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C 값을 보면 여기는 3이고요. 그럼 D 값은 당연히 0이고 K 값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1이 되고 빼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되고 1이 되고 빼주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1이 되고 2가 되고 C에서 D를 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음의 상관관계가 더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하고 2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이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K값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여기는 이제 6분의 1이고요. 자, 요거는 어차피 하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서 6분의 2가 되고요. 요것도 두 가지 경우가 되니까 6분의 2가 되고 요거는 6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K가 3이다. 지금 여기 이 경우에 이제 본다면 K가 3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큰 값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중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0.2라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K가 만약에 3이 됐다라면 이것이 큰 값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확률이 6분의 1인데 얘가 0.2보다 작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자, 말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경우라면 이것은 K가 만약에 3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게 그 양의 상관관계가 이제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도라면 충분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한계치가 0.2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0.2보다 작으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얘랑 더해야 되죠. 1하고 3인 경우가 해당이 되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됐어요. 그죠? 뭐 K가 1인 경우에다가 뭐 K가 3인 경우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둘을 더해야 되니까 확률이 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건 0.5니까 그죠? 0.2의 한계보다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K가 1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굳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6분의 1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6분의 2, 요 1만 놓고 본다고 해도 얘가 3분의 1이잖아. 그럼 0.3 정도, 3이 약간 넘죠. 그것도 이 한계에 해당되는 0.2보다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세요. 양의 상관관계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은 뭐냐? 결국 그래서 K가 1만 가지고는 K가 1일 때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아까 K가 1이었잖아요. 그죠? K가 1인 것만 가지고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양의 뭐 연관성 그죠? 제시문하고는 맞춰야 되니까 양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제시문에서 자, 다시 한번 논제 한번 다시 볼까요? 사의 논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그거의 근거고요. 그죠? 결론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경제 성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사의 논지였으니까 그 말이 어떻다? 사의 논지는 어떻다? 옳다. 그죠? 자, 요렇게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설명하느라 좀 길었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그죠? 그 양의 상관관계에 관련돼서는 출제된 것이 중앙대밖에 없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한 상경계열 쪽 하나, 자연계열 쪽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계열 쪽 문제가 몇 년도였던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흔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조금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